면 다시 교정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교정으로 저는 바꿀 수 없어요. 는 바뀌지 않습니다. 잇몸이 너무 약하거나 인 경우는 하게 되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원장님 전문 분야이신 교정을 여쭈어 보고자 왔습니다. 교정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던데 어떤 유형의 분들인가요? 네, 교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치아 교정은 치아에다가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거죠. 보통은 예쁘게 배열하는 거를 치아 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예쁘게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기능적인 것을 완성하는 거, 즉 잘 씹히게 만드는 거, 이게 치아의 본래 존재 이유거든요. 이걸 찾게 해주는 게 바로 치아 교정입니다. 항상 이쁜 것만 생각하다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요. 교정하면 철사랑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투명 교정 장치 뺐다 꼈다 하는 인비절라인이라는 교정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인비절라인은 장치만 잘 껴주면 배열은 또 너무 쉽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배열이 돼서 가지런해져서 보기 좋아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금니로 잘 씹히는 것,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력 있는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 되는 유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치아 교정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싼 가격 때문에 무조건 싼 치과를 찾는 경우인데요. 치아 교정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가능한 저렴한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정 치료는 장기전이거든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싼 비용만을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과도하게 낮다는 건 그만큼 진료 퀄리티가 낮다는 거고 결국 교정 치료의 실패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교정을 하는 재교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치과는 재교정을 많이 하는데요. 재교정하러 오는 환자분들 보면 교정 때문에 잇몸이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어금니가 잘 안 씹힌다든지 아니면 앞니로 면이 잘 안 끊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고 턱이 아파졌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는 치료의 질과 의료진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싼 것만 찾다 보면 분명 안 좋은 점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작용이 너무나 걱정되는 경우예요.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과 진단을 거치지 않은 채 이 부작용에 대한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보만 듣고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충치나 식은 흡수, 잇몸 내려가는 것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교정 전에 해당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아 교정은 부작용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작용의 확률은 정말 낮아요. 하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으시다면 정말 이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원장님을 만날 때까지는 교정 치료를 차라리 받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가는 원장님을 만나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했다면 아예 주치의를 믿고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을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치과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미용실 모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에 오래 있을 계획이 있는 경우 같은 건데요. 군대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교정 치료를 받을 만큼은 외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군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교정 치료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해외로 이주해버리는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교정 치료를 아예 완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인비절라인 교정을 많이 하는 치과다 보니까 인비절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하면서 장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받아서 해외로 몇 년간 나가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인비절라인은 내원 간격이 길어도 된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간혹 고무줄을 거는 고리가 중간에
중간에 떨어졌다든지 하는 이제 소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제 현지 치과에서 처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문으로 된 진료 의뢰서를 보내드려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해외에서 교정치료를 이어가는 건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교정 치료를 할 때 사과 먹다가 교정기가 망가진 경우가 있는데 치과가 좀 멀다 보니 금방 못 가서 일주일 정도는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네 번째 유형은요, 뼈 자체가 바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의 배열과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얼굴의 뼈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특히 이 뼈 자체가 틀어져서 있는 비대칭과 같이 양악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 치아 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치아 교정만으로는 이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골격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정 치료와 병행해서 양악 수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양악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곳은 비대칭 치료가 교정으로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한 곳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으로 뼈 자체가 바뀌는 건 어렵군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잇몸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가 너무 짧은 경우예요. 치아 교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잇몸과 치아 뿌리입니다. 잇몸이 어느 정도 약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친 잇몸 치료를 먼저 해서 잇몸병을 다스려 놓고 교정 치료에 들어가면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치아 뿌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짧다 해도 치아에 가해지는 힘의 세기를 조절하고 뿌리 짧은 치아가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치료 계획을 잘 세운다면 교정 치료를 이어가는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잇몸이 정말 잇몸 치료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약하거나 치아 뿌리가 너무 과도하게 짧은 경우는 교정 장치 부착과 치아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 뿌리가 짧을 때도 그렇군요. 원장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정하면 좋아질 유형도 있을까요? 보통은 교정 치료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씹는 기능도 좋아지고 구강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밑쪽으로도 좋아져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돌출입이 심한 분 그리고 얼굴의 이 하관 길이가 길었던 분들이 특히 외모 변화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역시 교정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언제가 어린 거냐면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어린 날이잖아요. 몇 년 뒤에는 교정 치료 자체가 좀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면 일단 치아 이동 속도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느려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 잇몸이 누구나 약해지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도 더 커집니다. 10대 친구들은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는 교정을 하더라도 보통 1년 반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0대가 되면 2년이 되는 거고 30대가 되면 2년 반, 40대가 되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시 어릴 때 하는 게 좋긴 좋군요. 그러면 늦었을 때 하면은 안 되나요? 교정 치료는 사실 늦었다라는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60대가 되더라도 교정 치료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치아가 움직이는 원리나 방법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10대 어린 친구들과 40, 50대 중년분들은 진단도 좀 다르고요. 힘을 적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부터 소아교정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모두 보고 있는데 각 나이대별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치료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치아 교정의 나이는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릴수록 교정 치료의 효과도 좋고 기간도 짧고 부작용도 적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얼른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 주의해야 할 5가지 유형부터 화면 좋은 부분까지 쉽게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20대 때 교정 상담을 받고 교정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가 3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교정 상담을 다시 받고 또 망설이다가 40대가 되시고 40대가 되면 또 교정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부작용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서 이 부작용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망설이시는데 사실 그 부작용 작은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큰 게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좋은 원장님들 만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